네, 오늘은 안성욱 실전경매 TV에서 분묘 기지권 관련한 물건이 과연 돈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경매에서 분묘 기지권 관련한 물건은 혐오의 시설이기 때문에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위법한 분묘를 철거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분묘를 그대로 둔 채 전 소유자와 협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경 갑자기 분묘 기지권 관련한 물건이 경매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분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부분의 분묘 입찰자께서는 큰 손실만을 남기고 낙찰받은 토지를 처분도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와 관련한 물건은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 사례는 2016 타경의 114543호이고요. 지상에는 분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되는 분묘이면서 지목이 묘지로 변경되지 않는 한은 이 묘지는 위법한 분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사진입니다. 지상에는 분묘가 존재하고요. 이 경우에 분묘를 이장하고 토지를 낙찰가에서 시세대로 처분한 사례입니다. 우선 위법한 분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카오 맵을 열어서 스카이뷰에서 묘지의 설치 연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례는 2008년도까지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2008년도 이후에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묘를 철거하는 데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밸류맵을 이용을 해서 인건지 시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물건의 낙찰가는 평당 72,000원, 주변 시세는 밸류맵 기준으로 평당 82만 6천원이었으니까 이것은 단순한 협상을 통한다기보다는 묘지를 철거하고 시세대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계산을 했고요. 실제 이 물건의 토지 시세 1억 3천, 낙찰가 평당 7만 2천원 해서 1778만원, 차익을 1억 1200만원 실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철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관할 지역 지자체에 묘지 철거 민원을 제기해서 분묘를 이장하고 토지를 시세대로 처분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청주지방법원 2018 타경의 14,007호의 2번 물건이고요. 실제 이 경우에도 그림처럼 분묘를 조성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분묘는 그대로 둔 채 위법한 분묘에 대해서 전 소유자와 협상을 진행해서 큰 수익을 얻은 사례입니다. 추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묘 기지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분묘 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특수한 공작물인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건입니다. 지상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분묘 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세 번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묘지 이장에 관한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분묘 기지권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분묘 기지권은 존재하지 않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묘지 설치에 관한 규정이고요. 우선 분묘의 구문으로 보면
개인 묘지가 있고 가족 묘지가 있고 종중 문중 묘지가 있고. 자, 개인 묘지 설명드립니다. 한기의 부묘 또는 내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으면서 동일 지역에 부묘가 설치된 경우를 우리는 개인 묘지라 하고요. 가족 묘지는 민법상의 친족 관계가 동일 구역에 묘지를 조성한 경우인데, 종중 문중 토지 묘지와 가족 묘지가 다른 점은, 가족 묘지는 친족 관계, 문중 종중 묘지는 일가 친척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묘지의 설치 신고 또는 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개인 묘지는 묘지를 설치하거나 개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요. 가족묘지나 종중 문중 묘지는 그 묘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묘의 토목 설계,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묘지를 설치한 연후에는 지목이 묘지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묘지의 설치 제한인데요. 우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 개인이나 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고요.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공중시설로부터는 3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중이나 문중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고요. 20호 이상의 인가 또는 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설치했다면 우선 가족묘지나 종중, 문중묘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니까 형사문제가 대립이 되는 것이고요. 가족묘지를 허가구역 이외에 설치하는 경우, 조금 전에 보신 대로 200m, 300m 이내에 가족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매장이나 화장이나 개장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묘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요. 그 다음에 묘지의 이전 개수 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1년의 이후에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